삼각 B부터 들어갈 건데요. 일단 오늘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삼각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쪽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이 8페이지를 보시면 이 삼각 B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을 거예요. 삼각 B다. 근데 이 삼각 B는 언제 배우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는데요. 이 기본적으로 삼각 B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 중학교 때 요 정도, 이 4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삼각함수를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먼저 이 삼각 B는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이거는요, 직각삼각형의 길이비를 삼각 B라고 해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삼각형의 누구냐? 길이비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요, 직각삼각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요, 직각삼각형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면요, 각을 하나를 잡을 건데요. 이쪽에 있는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90도 있죠. 이 90도가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이 있어요. 얘를요, 뭐라고 부르냐? 얘를 빗변이라고 부릅니다. 빗변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 각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뭐라고 부르냐? 이걸 높이라고 부릅니다. 높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의 변을요, 얘를요, 밑변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사인 세타, 요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다, 요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빗변분의요, 누가 되는 거냐? 높이가 됩니다.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요, 빗변분의 밑변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빗변분의 밑변이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요, 탄젠트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밑변분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밑변분의 누가 되는 거냐? 높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겁니다.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인 세타가 뭐냐? 직각삼각형의 길이비인데 얘가요, 빗변분의 높이다.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다. 그리고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요. 두 번째는요, 이 삼각비를요, 표현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각삼각형이 그려졌을 때요, 여러분들은요, 이 변을요,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셨을 거예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의 길이를요, K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나머지 두 변을요, 표현하셔야 돼요. 누구를 이용해서? K 세타를 이용해서요. 밑변과 높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됩니다. 얘는요, K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코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K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 얘는요, K 사인 세타입니다. 요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직각삼각형에서요, 빗변과 그리고 각을 알고 있을 때 밑변을 K 코사인 세타라고 한다. 그리고 K 사인 세타라고 한다. 요거 암기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직각삼각형 하나를 더 그리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요번에는요, 누구를 알고 있냐면 이 밑변의 길이가 K가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각이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또 누구를 잡아내셔야 되냐? 이 높이를 잡아내셔야 됩니다. 높이를요, 누구로 표현이 가능하냐? K 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K 탄젠트 세타다. 그래서 이 밑변과 각을 알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이 높이는 K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가요, 물론 공식을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길이를 X라고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이 길이를요. 그러면 내가 빨간색 K하고 세타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X를 이제 표현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빗변과 높이를 이용해서 할 거니까 사인 세타가 누가 되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K분의 X가 되는 거거든요. K분의 X요. 그럼 X가 누구예요? X는 K 사인 세타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면 되니까요. 이렇게 쓰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밑변의 길이를 제가 Y라고 이렇게 놔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타낼 수 있어요. 빗변과 밑변이니까 코사인으로 표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요. 코사인 세타는 K분의 Y가 됩니다.
그러니까 y는 누가 되는 거냐? k 누가 되는 거냐?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밑변도 k 코사인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도 한번 볼게요. 얘를요. z라고 한번 놔볼게요. 이 z의 값을 구해야 돼요. 높이요. 그럼 밑변하고 얘 알고 있고 높이 알고 있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누구로 쓸 수 있냐? k분의 z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z는 누가 되는 거냐? z는 k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죠. 공식을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 문제에서 지장이 와요. 그래서 이거는요,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사인 세타가 뭐냐, 코사인 세타가 뭐냐, 탄젠트 세타가 뭐냐, 그리고 빗변의 길이와 각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두 변 표현하는 거, 밑변의 길이 알고 있을 때 얘 잡는 거예요. 중학교 문제 푸셨을 때 여러분들은요, 요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물의 높이를 재는 활용 문제는 다 얘를 이용해요. 건물의 높이를 재는 활용 문제예요. 왜냐? 건물에 올라가서 줄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재지를 못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땅바닥에서 걸어가요. 땅바닥에 걸어가서 누구를 구하냐? K를 구해요. K를요. 그 다음에 건물 끝을 올려봐요. 건물 끝을요. 그럼 그 각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각도만 알고 있으면요, K 탄젠트 세타를 이용해서 건물의 높이를 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 문제들은 이런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고요. 그러면요, 세 번째요. 4분원이요. 4분원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좌표평면에요, 하나의 원을 그리겠습니다. 원을 그렸어요. 원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랬을 때요, 4분원이라는 건요, 이 원의 4등분된 여기를 4분원이라고 불러요. 얘가 4분원이에요. 그럼 4분원 위에 하나의 점을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이 점을요, 찍어봤어요. 반지름의 길이를 얼마로 볼 거냐? R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를요. 그러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얼마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R로 볼 수 있다는 거죠. R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좌표를 여러분들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누가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요.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직각으로 만들 거고요. 여기를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 이만큼의 길이가 누가 되는 거예요? R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이만큼의 높이는요.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는 어떻게 되냐?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4분원 위에 있는 점을요, 사인과 코사인으로 각을 이용해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여기는 다 이과생이니까 이건 또 누구랑도 연결이 되냐면요, 나중에 이 사인 코사인을 이용해서 이 기백 문제, 타원 문제 푸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이용해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기백하시면요. 그래서 요거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건 다 중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번에는요, 이 특수각의 삼각비요. 특수각에 있는 값들, 여기 박스 보이시죠? 이 박스에 있는 값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일단은요, 이 삼각비를요, 어디서 다루게 되냐면요, 이게 직각 삼각형에서 다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이 30도에 해당하는 값 암기를 하셨어요. 그리고요, 45도에 해당하는 값 암기하셨고요. 그리고요, 60도에 해당하는 값을 암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세 개를 암기를 하셨습니다. 30도가 사인 30도, 코사인 30도, 탄젠트 30도. 사인 45도, 그리고 코사인 45도, 탄젠트 45도. 그 다음에 60도. 요것들을 다 암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각이 조금 더 확장이 될 거거든요. 이 모든 각을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두 개를 더 쓰겠습니다. 0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90도까지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0도하고 90도요. 근데 얘가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삼각비는요, 얘네들은 30도, 45도, 60도만 구할 수가 있고요. 0도하고 90도는요, 이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얘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과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되냐? 120도에 대한 특수각까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과는요. 그러면요,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요,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릴게요.
직각삼각형 하나를 그렸어요. 그리고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여기를 30도로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가 2대 얼마? 1대 루트 3이 된다는 건 알고 계셔요. 얘는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사인 세타를 얼마로 볼 거냐? 이렇게 볼게요. 사인 세타 지금은 30도죠. 그럼 빗변분의 높이를 이용해서 정의 내리니까 2분의 1 됩니다. 그 다음 코사인 30도요. 빗변분의 밑변을 이용해서 정의를 내리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30도요. 탄젠트 30도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를 내리니까 루트 3분의 1이 된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이요. 그 다음은요. 45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그려볼게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에 각이 45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직입니다. 그러면요. 1대 루트 2라는 걸 알고 계세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인 45도요. 사인 45도는 얼마냐? 빗변분의 높이니까 루트 2분의 1이요. 코사인 45도요. 코사인 45도는요. 루트 2분의 1이요. 그 다음에 탄젠트 45도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밑변분의 높이니까요. 1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여기 있는 값은 얼마로 정리가 되냐면요. 2분의 루트 3입니다.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도요. 그 다음은요. 60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요. 60도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직각이고요. 그럼 2대1 때 루트 3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2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인 60도요. 얼마가 되냐? 2분의 루트 3 됩니다. 그 다음에요. 코사인 60도요. 2분의 1이 됩니다. 2분의 1이요. 탄젠트 60도요. 얘는 얼마가 되냐? 1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루트 3입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도요. 그러면요. 얘를 최종적으로 여기로 가져오겠습니다. 최종적으로요. 여러분들은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에 해당하는 값을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90도에 해당하는 값을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를 사인으로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탄젠트 세타로 볼게요. 바로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나오셔야 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다가 이제 까먹을 때가 있으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2분의 루트 0입니다. 2분의 루트 1입니다. 2분의 루트 2입니다. 2분의 루트 3입니다. 2분의 루트 4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요. 얘가 0입니다. 얘가 얼마냐? 2분의 1입니다. 얘가 얼마냐? 1이 됩니다. 1이요. 그래서 혹시나 까먹으시면 루트 0, 1, 2, 3, 4 이렇게 쓰시면 돼요. 루트 0, 1, 2, 3, 4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과하기 때문에 삼각함수를 계속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바로 30도 2분의 1이요.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면요. 요번에는요.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이요. 거꾸로 쓰시면 됩니다. 거꾸로요.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그리고 2분의 1,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더 암기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을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사인 값하고 코사인 값이 유일하게 같아지는 값. 45도에서 얘가 같아져요. 사인 값은요. 코사인하고요. 그 다음 탄젠트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요. 분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1분의 0이요. 그래서 0이요. 분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루트 3분의 1이요. 분수 처리하시면 돼요. 1이요. 분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루트 3이요. 분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0분의 1이요. 0분의 1은 분모에 0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하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바로 다 나와야 돼요, 얘가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9페이지 문제요.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원이 어디 위에 있냐면요, 좌표평면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좌표평면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어떻게 나왔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선 하나가 그어져 있고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2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값을 세타라고 봤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있는 값을 30도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제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굴 구하는 거냐?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겁니다. 탄젠트 세타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삼각비밖에 배운 게 없어요. 삼각비요. 삼각비는요, 어디서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직각삼각형에서 정의를 내려요. 그러니까 이 세타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없으면요, 탄젠트 세타의 값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세타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친절하게 문제에서는요, 수선을 내려줬고요. 그러면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여기의 길이가 2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2라고요. 그러면 여기를 뭐라고 쓸 수 있냐? 2 코사인 30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2 사인 30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높이는요. 그래서 여기는 1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2대1 때 루트 3이 됩니다. 2대1 때 루트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요, 탄젠트 값이니까 이 길이도 필요하네. 얘가 2입니다. 얘가 2요. 그럼 문제는 끝났네요. 탄젠트 세타는 밑변의 길이가 2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을 여기다 쓸 거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1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탄젠트 세타의 값 구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리화합니다. 유리화 하시면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삼각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유리화한 겁니다. 여기요. 2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분모 분자에 곱해서 분모를 1로 본 거니까요. 이렇게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축, Y축이 아니라 요번에 그냥 하나의 원이 나와 있네요. 원이 나와 있고요. 원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할 겁니다. 얘랑 얘랑 이렇게 연결할 거예요. 직각삼각형 하나 만들 거고요. 연장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또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를요, O라고 볼 거고요. 여기를 Q, 그리고 여기를 A라고 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P라고 볼 거고 여기를 B라고 보면서 이만큼의 길이를 1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러면요, 여기서 어떤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랬냐? 요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OQ의 길이는요. OQ의 길이는 EAP요. 그 다음에요, BQ요.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탄젠트 제곱 세타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들어가겠습니다. 얘를요. 이 각이 세타죠? 세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길이 설정할 수 있어요. 얘는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높이 설정할 수 있어요. 얘는 사인 세타가 되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의 길이도 설정할 수 있어요.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직각삼각형에서 빗변과 밑변을 알고 있을 때 나머지 변들을 다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일일이 뭐 x다 놓고 y다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OQ의 길이가요, 코사인 세타입니다. 코사인 세타요. 그리고 2입니다. AP의 길이는요, AP의 길이는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BQ의 길이는요, BQ의 길이는요, 얼마냐? 사인 세타입니다. 제가요, 등식의 양변을요, 코사인 세타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2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만큼 있죠. 얘를요,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얘를요, 탄젠트 세타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얘를요, 탄젠트 세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젠트 제곱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 이 표현입니다.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그 제곱 표현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탄젠트 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고 탄젠트 세타를 제곱하겠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원하는 값은 얼마가 나오는 거냐? 1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부채꼴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부채꼴이 하나가 그려져 있고요. 이 빗변의 길이를 A라고 본대요. 이 각을 2세타라고 본답니다. 그리고 이 부채꼴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내접하는 원이 있습니다.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요, A와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랍니다. 반지름 잡아보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있고요. 이게 하나의 접선입니다. 접선이요. 수선을 내리면 얘가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접선이니까 수선을 내리면 수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보조선 하나만 더 긋겠습니다. 얘를요, 쭉 이렇게 연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만큼의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얘를 얼마라고 봤냐? 얘를 A라고 봤습니다. A라고요. 그리고요, 반지름을 얼마로 볼 거냐? 반지름을 R이라고 볼 거고요. 반지름을 R이라고 보겠습니다. 얘네들을 R이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누구밖에 안 배운 상태냐면요, 삼각 B밖에 안 배운 상태예요. 그러면 도형 문제는 삼각함수 문제가 아니라 삼각 B 문제예요. 도형 문제는요. 도형 문제는 삼각 B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 세타를 끼고 있는 직각삼각형을 못 잡으시면 문제를 못 풀어요. 왜냐? 삼각 B는 직각삼각형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요, 요만큼의 직각삼각형을 잡을게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의 직각삼각형을 잡았어요. 그러면요, 요만큼의 이 길이 알아야 돼요. 빗변의 길이 A-R이 됩니다. 높이는 R이고요. 빗변과 높이를 알고 있는 상태니까 사인으로 정의를 내리면 되고요.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식을 이제 정리해 들어가면 됩니다. A 사인 세타 빼기 R 사인 세타는 R이다.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R로 묶이면서요, 사인 세타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는 A 사인 세타가 됩니다. 제가 구해야 되는 건 이 R을 누구를 이용해서? 세타와 A를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양변을 나누시면요,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A 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중학교 때 배웠던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갈 거고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요.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삼각함수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이 삼각함수를요, 삼각비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삼각비는요, 정의를 내리는 방법 자체가 이 직각삼각형의 길이비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누구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냐면요, 길이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려요. 길이요. 길이. 근데 삼각함수는 정의 방법이 틀려요. 삼각함수는요, 누구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리냐?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루는 대상도 틀립니다. 이 삼각비는요, 직각삼각형의 길이비이기 때문에 얘는요, 어디서만 다룰 수 있냐? 직각삼각형이 있어야지만 삼각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삼각함수는요, 어디서 다루냐? 좌표축에서 다뤄요. 그래서 평면좌표에서 다룬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좌표평면에서요, 삼각함수를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요, 다룰 수 있는 각의 범위도 틀립니다. 얘는요, 하나가 직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룰 수 있는 각세 범위는요,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누구를 다룰 수 있는 거냐? 예각만 다룰 수 있어요. 예각만요. 예각만 다룰 수 있고요. 삼각함수는요, 모든 각을 다 다룰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 일어나는 거냐면요, 이 삼각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각함수로 넘어갈 건데 각의 확장이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다루는 각의 범위가 이제 커져요. 이제 모든 각을 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각함수는 0도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값만 볼 수 있는 거고요. 삼각 B는요. 그러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얘를요, 삼각함수를요, 좌표 평면에서 정의를 내린다고 했으니까요, 제가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좌표 평면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요,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려요. 그래서 점 하나를 여기다 찍겠습니다. 이 점은 X좌표와 Y좌표를 모두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잽니다. 그 거리를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사인 세타요. 세타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의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 좌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빗변분의 높이가 아닙니다. 삼각함수는 원점으로부터 이 거리분의 Y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요,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누구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리게 되냐? X 좌표분의 Y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의가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빗변분의 높이다, 빗변분의 밑변이다, 밑변분의 높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지만 삼각함수로 넘어오는 순간 누구를 통해서? 좌표를 이용해서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분의 Y좌표, 원점으로부터 거리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사분면이냐면 얘가 1사분면입니다. 1사분면. 1사분면에 있는 삼각함수의 값을 이렇게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요, 얘를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선을 내려서 수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삼각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삼각비요. 직각삼각형이니까요. 그럼 여기에 길이를 얼마로 볼 수 있어요? X로 볼 수 있죠. 요만큼의 길이를 Y로 볼 수 있는 거죠. Y로요. 그러면 빗변분의 높이를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네요. R분의 Y라고 생각하셔도요. 코사인, 빗변분의 밑변이요. R분의 X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네요. 밑변분의 높이요. X분의 Y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네요. 그래서 이 1사분면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삼각비하고 삼각함수는 동일합니다. 1사분면에서는요. 그 결과값이요. 그래서 1사분면에서는요, 삼각함수를요, 누구처럼 생각할 수 있냐? 삼각비처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1사분면은요. 왜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삼각비가 익숙해요. 삼각비가 길이로 하는 게요. 직각삼각형 그려놓고요. 이거는 완전 새로운 개념이에요. 좌표를 이용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누굴 통해서? 삼각비를 통해서 삼각함수를 잡아내시면 돼요. 1사분면은 어차피 일치하니까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1사분면은 문제가 아닌데 2사분면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2사분면을요, 제가요, 좌표를 한번 찍어볼게요. X축하고요, Y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요, 점을 하나 여기다 찍어볼게요. 그럼 X좌표는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Y좌표는 플러스가 나올 거고요. 삼각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 방법을 통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이게 삼각함수를 정의 내리는 방법이에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재요. 그리고 이만큼의 각,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만큼 돌아간 각을 세타라고 볼 겁니다. 세타. 이제 90도가 넘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정의를 이제 이렇게 내릴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R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사인 세타요. 사인 세타는 R분의 누가 되는 거예요? Y 좌표가 되는 거죠. Y 좌표가 되니까 Y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제 사인 세타를요.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R분의 X 좌표로 정의를 내리니까 마이너스 X네요.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 탄젠트 세타를 이제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탄젠트 세타는요. X 좌표분의 Y 좌표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좌표기 때문에요. 항상 플러스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요. 삼각비는 길이이기 때문에 플러스예요, 항상. 근데 얘는
좌표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라는 부호를 띄게 돼요.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라는 이런 부호를 띄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 2, 4분면에 있을 때는요, 코사인과 탄젠트가 마이너스 값을 띄게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애우실 때는요, 플러스를 기준으로 해서 애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인이 플러스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얘를요, 요번에는 3, 4분면으로 가져와 볼게요. 지금 2, 4분면에서는 이렇게 그려지고 3, 4분면으로 가져오시면요, 얘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제가요,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를 이렇게 찍었습니다. 점을 찍었고요. X좌표 마이너스죠? Y좌표도 마이너스가 돼요. 원점으로부터 거리를요, 이만큼의 거리를 R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각을 재겠다는 건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 각을 세타라고 볼 겁니다, 이제요. 얘를 세타요. 얘를 세타라고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삼각함수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를 뭐라고 볼 수 있냐? 사인 세타를요, R분의 Y 좌표인 마이너스 Y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마이너스 Y요.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좌표를 통해서 정의를 내리니까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탄젠트 세타요. 탄젠트 세타는요, X 좌표분의 Y 좌표다. 그래서 마이너스 Y가 돼서 X분의 Y가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얘도요, 부호를 가지게 되는데 사인이 마이너스 값, 코사인이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탄젠트는 누구? 탄젠트는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3, 4분면입니다. 그러면요, 4, 4분면도 하나 더 보겠습니다. 4, 4분면을요,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4, 4분면이요. 4, 4분면은요, X축, Y축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4, 4분면에 점을 하나를 찍을게요. 4, 4분면에 점을 찍으면요, X좌표 플러스입니다. Y좌표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원점에서부터 이 거리를요, 뭐라고 볼 거냐? R이라고 이렇게 볼 거고요. 거리를 재서요. 그 다음 각은요, 시초선을 경계로 해서 요만큼, 요렇게 돌아간 이 각을 세타라고 취급할 겁니다. 세타라고요. 그럼 사인 세타를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사인 세타는 R분의 Y 좌표를 통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R분의 X 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니까 X분의 마이너스 Y를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부호를 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부호를 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플러스가 나타나게 되냐? 코사인이 플러스가 나타나요. 얘는요, 좌표로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좌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1, 4분면 X, Y 둘 다 플러스, 2, 4분면 X좌표가 마이너스, 3, 4분면 X좌표, Y좌표가 마이너스, 4, 4분면은 Y좌표가 마이너스가 이게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거를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요, 이거를요, 다음과 같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4분면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X축하고 Y축이 있으면요, 이 4분면에 따른 부호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 4분면은요, 모두 플러스가 나타납니다. 모두 플러스. 2, 4분면은요, 사인만 플러스가 나타나요. 3, 4분면은 탄젠트만 플러스가 나타나고요. 4, 4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가 나타나요. 이거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4분면에 따른 부호 자체는요,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외울 거냐? 삼각함수로 넘어오면요, 좀 약간 유치하게 좀 많이 외우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사보시면요, 얼싸안고라고 나온 책들이 좀 많아요. 얼싸안고. 얼싸안고. 그래서 얼싸안고라고 외우는 책들도 많고, 아니면 모두 산타크로스라고 외우는 책들도 있고요. 모두 산타크로스다.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산타크로스라 이렇게 암기를 하거든요. 모두 산타크로스다. 이렇게 암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편한 거 이용하시면 돼요. 얼싸안고로 하셔도 되고요. 산타크로스로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4분면에 따른 이 삼각함수의 부호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삼각비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물론 기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삼각비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요, 삼각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는 건 알아요. 이런 식으로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를 내린다는 건 알지만 이 삼각함수 문제를요, 이렇게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삼각함수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비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값을요. 정의는 다르지만 그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비. 일단은요, 삼각비를 구해주세요. 직각삼각형 그린 다음에요. 그리고 나서 부호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몇 사 분면인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부호 결정을 통해서 삼각함수의 값을 다 구하실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삼각비를 일단 구해요. 그 다음 부호를 결정해요. 그러면 누구를 구할 수 있는 거냐? 삼각함수의 그 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이제 삼각함수를 좌표로 정의를 하지만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삼각비, 길이로 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호는 내가 이거에 맞춰서, 산타크로스에 맞춰서 부호는 지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원점과 마이너스 4,3이라는 점이 있대요. 여기에 점이 있겠죠? 그랬을 때요, 이은 선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동경으로 한대요. 얘를 동경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시초선이에요. 시초선. 여기에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함수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누가 정의가 돼야 되면 이만큼의 길이가 정의가 돼야 돼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입니다.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는 5예요. 그러면 사인 세타하고 다 잡아보겠습니다. 사인 세타는요, R분의 Y 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구합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 좌표를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X 좌표분의 Y 좌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이게 삼각함수예요. 삼각함수는요, R분의 Y좌표, R분의 X좌표, X좌표분의 Y좌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삼각함수고요. 이만큼은요, 누구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푼 거냐? 삼각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요. 네, 정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푼 겁니다. 여기는요. 저는요, 얘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얘를 삼각비로 풀 생각입니다. 여기가 세타인데요, 수선을 내려서요, 여기를 세타로 볼 거예요. 여기를 세타로 볼 거예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 요만큼의 길이가 4가 되는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3이 되는 거죠. 요만큼의 길이가요.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볼게요. 사인 세타요. 사인 세타,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하시면요, 5분의 3 되죠. 5분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삼각비는요. 코사인 세타 구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요,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는요, 얼마가 되는 거냐? 4분의 3이 돼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한 게 뭐냐? 삼각비예요. 삼각비. 이제 부호 결정하겠습니다. 몇 사분면이에요? 얘가요? 2사분면에 있는 좌표죠. 올 사인만 플러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부호 보정을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사인만 플러스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럼 그 결과값이 어떻게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푼 거는 어떻게 푼 거냐면 이렇게 푼 거죠. 삼각비 플러스 부호 결정으로 푼 거예요. 두 개의 값이 어떻게 된다? 두 개의 값이 동일하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얘가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이걸로 풀지 마세요. 이걸로 푸시는 게 더 쉬워요. 이걸로 푸는 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놓고서 삼각비 구하고 부호만 결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삼각함수 문제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요, 2분의 파이에서부터 세타가요, 파이 사이에 있습니다. 2사분면이죠. 2사분면의 각에 대해서요, 사인 세타의 값이요, 5분의 4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와 누구를? 탄젠트 세타를 더해 달랍니다. 그럼 얘가요, 좌표 평면에서 여러분들이 5콤마 뭐 이렇게 좌표 잡아서 푸는 것보다는요, 그냥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시면 돼요. 얘가 5죠. 얘가 4죠.
얘가 3이고요. 여기가 세타죠. 삼각 B를 통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코사인 세타 얼마예요? 5분의 3이요. 탄젠트 세타 얼마예요? 3분의 4요. 부호 결정만 하시면 되죠. 2, 4분면이잖아요. 2, 4분면. 사인만 플러스가 나타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다 구한 거예요. 얘가요. 그러면 얘가요. 15분의 33 곱하겠습니다. 33 곱하시면 마이너스 9요. 그 다음에 5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0이요. 그래서 15분의 마이너스 29라는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삼각함수를요. 삼각 B와 부호 결정을 통해서 구한 거예요. 삼각함수로 풀면요. 그림 그리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요.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직각삼각형 그려서 이렇게 푸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고 나왔냐? 4분의 3이라고 나왔습니다. 각은 몇 사분면이냐면요. 3, 4분면이에요. 3, 4분면이요. 여기서 제가 구해야 되는 건요. 2 사인 세타 어쩌고저쩌고를 구하시면 됩니다. 직각삼각형 그리겠습니다. 삼각함수를요. 삼각 B로 풀 거예요. 얘를요. 얘 4죠? 얘 3이죠? 얘 5가 되는 거죠? 사인 세타 누구예요? 사인 세타 5분의 3이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는요. 5분의 4요. 부호 결정하겠습니다. 몇 사분면? 3, 4분면. 올, 산, 탄젠트만 플러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걸요. 주어진 값에 넣겠습니다. 2, 사인 얘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5분의 3. 그리고 플러스 1이요. 그 다음에 3, 코사인 넣으시면 마이너스 5분의 4요. 그리고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2요. 계산하겠습니다. 5 곱할게요. 여기다 5 곱하면 마이너스 6이요. 플러스 5요. 5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이요. 마이너스 10이요. 그러면 얘가요. 22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삼각함수를요.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정의는 다르지만요. 삼각비로도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삼각비로 푸세요. 삼각비로. 세타는요. 몇 사분면의 각이냐? 3, 4분면입니다.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이냐? 3, 4분면의 각이고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사인 세타는 얼마냐?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랍니다. 양변에 3, 3 곱해서 이렇게 x자로 곱할게요. 3 플러스 3 사인 세타요.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넘겨서 정리하시면요. 사인 세타는요.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직각삼각형 그리겠습니다. 2입니다. 1입니다. 세타입니다.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코사인 세타의 값을 잡아내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를요. 누구를 통해서? 삼각비를 통해서 2분의 루트 3을 잡아내요. 몇 사분면? 3, 4분면. 올, 산, 탄젠트만 플러스. 그러니까 부호 보정해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요. 간단하게 푸실 수 있습니다. 각이 나왔습니다. 0에서부터 세타는요. 2분의 파이 사이에 있는 각입니다. 1, 4분면의 각이고요. 탄젠트 세타요. 그리고 탄젠트 세타분의 1 이꼴 2라고 나왔습니다. 이걸 이용해서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에 탄젠트 세타를 곱해서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곱할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요. 플러스 1 이꼴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얘가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이꼴 0이다. 따라서 탄젠트 세타는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하나 잡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요. 탄젠트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밑변분의 높이로 정의를 내리죠. 내가 얘를 1로 잡는다면 여기도 1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2가 되는 거고요. 루트 2요. 그러면 쓰겠습니다.
일사분면이니까 어차피 모두 플러스가 나타나요. 삼각함수나 삼각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얼마? 루트 2분의 1. 얘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2. 루트 2가 나옵니다. 좌표 평면에요. 이 a, 2라는 점이 찍힌답니다. a, 2입니다. a를 몰라요. 하지만 높이를 알아요. 이 라인 어딘가에 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이 라인 어딘가에요. 이 라인 어딘가에 점이 찍히게 되고요. 하나를 가르쳐 줬습니다.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이요.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1이 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점은요.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위에 놓여야 돼요.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 올, 산, 타, 크로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이 누구예요? 플러스예요. 플러스. 코사인은 1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에서 플러스가 나타나는데 얘가요 플러스래요. 근데 좌표는 1, 2, 4분면에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어디 찍혀야 되냐? 여기 어딘가 찍혀야 돼요. 그러면요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연결할 거고 이만큼의 길이를 현재 알고 있는 거죠. 2라는 길이를 알고 있어요 제가요.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를 문제에서 얼마로 잡는다고 그랬냐? A라고 잡는다고 그랬고요. 그럼 요만큼의 길이를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A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고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요. 코사인 값 알고 있죠? 코사인 값이요. 루트 A제곱 플러스 4분의 A가요 얼마가 되는 거냐?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요. X자로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요 3A는요 루트 A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양변 제곱하시면요 9A제곱이요 A제곱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럼 식을 정리하시면요 넘겨서 정리하시면요 A제곱은요 A제곱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A는 원래 뿔마 루트가 나오게 되는데 A좌표는 양수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는 거죠. 얘는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 다음서부터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어려워지지 지금은 아직 할만합니다. 각을요 세타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뭘 배우시냐면요 이걸 배웁니다.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면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은 곧 누구가 되는 거냐? 기울기가 됩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배웁니다. 탄젠트 세타가 결국 기울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넘겨서 정리하시면요. 그럼 제가요 X축하고 Y축을 이렇게 잡을게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이런 직선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랬을 때요 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뭐라고 했냐? 이 각을 세타라고 본다는 겁니다. 이걸 세타요. 현재 누구를 알고 있어요? 탄젠트 세타의 값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기울기 알고 있으니까요. 얘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푸냐? 직각삼각형 그냥 만드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이요. 그리고 그냥 삼각비로 푸세요. 얘가 3이요. 얘가 1이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루트 10 나와요.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의 값을 곱하고 싶은 거죠. 부호는 이미 다 결정돼 있잖아요. 올 산타크로스다. 사인만 플러스가 나타난다는 게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사인 잡겠습니다. 루트 10분의 1이요. 코사인 잡겠습니다. 코사인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3이요. 탄젠트 잡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요. 얘를 다 곱해 주시면 얼마? 10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직각삼각형으로 다 끝납니다. 얘가요. 직각삼각형으로.
다음 보시면요. 이 사분면에 따른 부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냐면요. 사분면에 따른 부호는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 산, 타, 크로스다 이게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분면의 부호를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풀겠다는 건데요.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인 세타하고요.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를 곱해 봤대요. 그랬더니 양수가 나온대요. 그 다음에요. 코사인 세타하고요. 탄젠트 세타를 곱해 봤대요. 그랬더니 음수가 나온대요. 몇 사분면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의 부호를 알고 있으면 얘가 몇 사분면인지를 맞출 수가 있어요.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렇게 볼게요. 사인 세타가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인 세타가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니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얘가 플러스면 자동으로 얘도 플러스 되는 거죠. 플러스니까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없어요 이런 거는요. 모두 플러스가 나오든가 아니면 하나만 플러스예요. 하나만 플러스. 모두 플러스 아니면 하나만 플러스예요. 근데 플러스가 나왔어요.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요. 그러면 요번에는요. 얘를 마이너스로 이렇게 지정을 해볼게요. 마이너스면 탄젠트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양수돼야 되니까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냐? 당연히 플러스가 돼야 되죠. 문제는 끝났네요. 이 플러스의 부호를 보고서 올, 산, 타, 크로스. 4사분면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4사분면에 각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잡아내실 수가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것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4분면의 부호만 알면 돼요. 그리고 플러스는 모두 플러스 아니면 하나만 플러스. 모두 플러스 아니면 하나만 플러스. 근데 지금 플러스가 하나가 나오네요. 얘는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 4사분면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가지고 잡지 마시고요. 루트 사인 세타요. 그 다음에요. 루트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루트가 따로따로 있는데요. 루트를 한 번에 이렇게 씌워봤대요. 그랬더니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만들어지는데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빠져나갔답니다. 마이너스가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인 세타, 분모가 음수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옵니다. 그리고요, 분자는 양수라는 거죠. 그럼 몇 사분면입니까? 이거 보고서 잡을 수 있겠네요. 4사분면의 각이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요. 4사분면이요. 4사분면을 표현하시면요. 2분의 3파이에서부터. 이 세타는요. 2파이 사이에 있는 값을 가지게 되고요. 제가 구해야 되는 건 a 플러스 b의 값 구하는 거니까 2분의 7이 됩니다. 일단 몇 사분면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몇 사분면인지 볼게요. 여기가 얼마나면요, 얘를요 플러스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사인 플러스 나와야 돼요. 탄젠트 마이너스 나와야 돼요. 이런 경우 없죠. 두 개가 플러스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모두 플러스 아니면 하나만 플러스. 그러니까 이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럼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지정을 할게요. 그럼 자동으로 얘가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네요. 그럼 몇 사분면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3사분면이 되죠. 탄젠트만 플러스니까 3사분면입니다. 문제를요 그냥 절대값 다 씌우면서 풀겠습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요. 탄젠트 세타요.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요 플러스 코사인 세타요. 그 다음 마이너스 절대값 얼마냐 코사인 세타요. 그리고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누구? 탄젠트만 플러스예요. 탄젠트만 플러스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이 안은 마이너스 값을 띄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서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붙이면서 풀겠습니다. 얘 마이너스로 빠져나옵니다. 마이너스 붙이면서 풀겠습니다. 얘는 그냥 빠져나옵니다. 탄젠트 세타로요. 지우겠습니다. 사인 세타 지워져요. 탄젠트 세타가 지워지고요. 그럼 살아남는 거는요, 이 코사인 세타가 살아남는다. 요렇게 정리하실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 삼각함수의 부호, 삼각함수가 뭔지, 그리고 사분면에 따른 부호가 이미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요, 모두 플러스가 나타나거나 하나만 플러스가 나타나야 되고, 암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 삼각함수를 이제 삼각비 플러스 부호 결정으로 풀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삼각함수의 관계다. 요렇게 나오는데요. 삼각함수의 관계. 이제 혼자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다른 거하고의 관계를 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상제 관계입니다. 용어는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나누는 관계라는 겁니다.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이 탄젠트 세타를요,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삼각함수에서 이 탄젠트 세타는요,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 x 좌표분의 y 좌표로 정의를 내립니다. 삼각함수에서 탄젠트 세타를 이렇게 정의를 내리죠. 근데요, 여기다가요, 제가요, 분모와 분자를 r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r분의 x 좌표가 돼요. r분의 y 좌표가 들어가고요. 근데 r분의 x 좌표를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냐면 코사인 세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얘를요. 그 다음에 여기를 누구로 정의를 내릴 수 있냐? 사인 세타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요, 탄젠트 세타는 누구로 볼 수 있냐? 탄젠트 세타는 이제 앞으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세타가요, 뭐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문제에서 뭐 탄젠트 혼자 나와 있다. 그러면 이런 거를 굳이 안 쓰셔도 되는데, 이 탄젠트가 나온 상태에서 사인하고 코사인이 뭐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상제 관계, 서로 나누는 관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역수관계 보겠습니다. 역수관계요. 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사인 세타를 역수를 취할 겁니다. 역수를 취하면요, 사인 세타분의 1이 됩니다. 사인 세타분의 1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요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CSC 세타다. 요렇게 표현할 겁니다. CSC 세타다. 읽으실 때는요, 코탄젠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아니, 코시컨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코시컨트. 바뀐 거 아니에요? 어디요? CSC. 예. 코시컨트요. CSC요? 예, CSC, 얘를 코시컨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코시컨트요. 이게요, 그 전에 교과 과정에서는 얘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얘를요. CO, SEC, 세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전 교과 과정에서는요. 코시컨트를요, 코시컨트다. 이렇게 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대학교에서는요, 이걸 사용합니다. CSC라는 기호를 사용해요. 이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썼었는데요, 대학교 때는 이런 기호를 써요. 이걸 더 압축시켜가지고요. 그러니까 O자 빼고, 그 다음에 E자 빼고, 그래서 CSC라고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이런 기호로 씁니다. 대학교 가시면요. 여러분들 어차피 미적분학을 다 하셔야 될 부분이, 이건 무조건 필수예요. 이과는요. 어떤 과를 간다 하더라도 미적분학을 해야 돼요. 걔네들은요. 이과들은요. 그럼 거기서 얘를 CSC 2교로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냥 이 기호로 쓰시는 게 나아요. 이 기호로요. 저도 혼동이 있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코시컨트는 얘였는데 이렇게 CSC로 쓰니까 그러면은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읽으실 때는 코시컨트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은요,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를 역수를 취하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분의 1이 되죠. 얘를요, SEC 세타다 이렇게 봅니다. 읽으실 때는요, 시컨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컨트. 시컨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시컨트 세타입니다. 시컨트 세타요. 그 다음은요, 탄젠트가 있습니다. 탄젠트가 있고요. 이 탄젠트를 역수 취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분의 1입니다. 얘를 역수 취하면 이제 앞으로는 어떤 기호로 쓸 거냐? 코탄젠트 세타라고 쓸 겁니다. 코탄젠트 세타다. 읽으실 때는요, 코탄젠트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예, 애우셔야 됩니다. 다 애우셔야 됩니다. 애울 거 쏟아집니다, 이제. 그러면요, 얘를 코탄젠트라고 보고요, 하나 추가적으로요. 코탄젠트를요, 상제관계를 이용하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 그리고 여기는요,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또 애우셔야 되잖아요. 이거를요. 이거를 애우셔야 돼요. 어떻게 애울 거냐? 또 유치하게 애우겠습니다. 예. 필요하니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코가 있어요? 없어요? CO. 없어요. 코요. 코, CO가 없죠. 사인 세타니까요. 사인이니까 CO라는 기호가 없어요. 역수를 취하게 되면 누가 생기냐면요. 코가 생겨요. 코가 없는 거 역수 취하면 코 생겨요. 사인 역수 취하면 시컨트가 아니라 코시컨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번에는요. 얘 코 있죠? 코 있죠? 코 있는 건 역수 취하면 코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시컨트라고 외우시면 돼요. 코사인분의 1이다. 그럼 코가 있잖아요. 역수 취하면 코가 없어져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 탄젠트죠. 코 없죠? 역수 취하면 코 생깁니다. 코 탄젠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수를 하면요, 코가 있었던 거는 없어지고 없었던 거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코가요. 그래서 암기를 하실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사인 코 없습니다. 역수치하면요, 코 생겨요. 코시컨트. 코사인 역수치하면 코 있어요. 그러니까 코가 사라져요. 시컨트가 되는 거고요. 탄젠트요, 코 없습니다. 역수치하면 코탄젠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제곱관계입니다. 제곱관계인데요. 제가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좌표축에다가요, 하나의 원을 그리겠습니다. 이 원은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단위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 위에 제가 하나의 좌표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얘를요. 잡았어요.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요. 이 좌표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볼 수 있는 거죠. 코사인 세타 콤마 사인 세타로 볼 수 있어요. 삼각비 들어갔을 때 4분원. 4분원. 이 원 위에 있는 점을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원점에서부터 이 점까지의 누구 구할 수 있냐? 이 길이가 1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1. 그래서 누구를 볼 거냐?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요, 1이 된다. 엄청 중요합니다. 계속 이용할 겁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세타 값 같으면요, 제곱해서 더해버리면 그 결과값은 항상 1이 나온다는 겁니다.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니까요. 얘가요. 그러면요, 이것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 왜 해야 되냐, 얘를.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은요, 결국 사인 제곱 세타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돌릴 수가 있어요, 얘는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이렇게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언제? 제곱 관계를 이용하면요. 제곱 관계를 이용하면 사인하고 코사인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언제 이용하게 되냐면요. 이 삼각함수를 이용한 최대 최소 문제 푸셔야 돼요. 최대 최소 문제 푸실 때요. 이 삼각함수가 통일이 돼야지만 치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꿀 거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는 거. 이거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요. 또 공식이 여기서 좀 더 나오게 됩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제곱관계가요.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두 가지 공식이 더 나오게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입니다. 얘가 1이에요. 1. 그러면요. 이걸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등식의 양변을요. 누구로 나눌 거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겠습니다. 등식의 양변을요. 누구로 나눌 거냐?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게 되면 얘가 얼마가 되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여기는 1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됩니다.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얘는요 1을 먼저 쓰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를 제곱한 거예요.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제곱 세타요. 코가 있습니다. 역수치해져 있습니다. 코가 사라져요. 시컨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번에는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겠습니다. 등식의 양변을요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 됩니다. 그리고요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됩니다. 식을 정리합니다. 식 정리하시면요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는요 코탄젠트입니다. 탄젠트의 또 역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COT 코탄젠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코가 없습니다. 역수치할 거예요. 코가 생겨요. 코시컨트가 되고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두 개의 공식 더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얘를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탄젠트예요. 근데 얘가 코사인이잖아요. 탄젠트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요. 탄젠트를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탄젠트고요. 얘가요 사인이에요. 사인도 탄젠트로 바꿀 수 있어요. 탄젠트를 사인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럼 결국은요 제곱관계를 이용하면요 사인은 코사인으로 되고 코사인은 사인으로도 바꿀 수 있고 탄젠트로도 바꿀 수 있고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또 애울 거냐 얘를. 애우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공식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애우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자동적으로 애워지게 될 거예요. 왜냐? 계속 쓸 거니까요. 간간히 얘네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요렇게 애웁니다. 닭살 돋겠습니다. 저는 요렇게 애워요. 연필 한 타스다. 연필 한 타스다. 한 타스 이렇게 애우거든요. 애워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 뭐 산타크로스든 뭐든 애워야 되니까 연필 한 타스다. 이렇게 애웁니다. 얘를요. 연필 한 타스. 1 타스다. 이렇게 애웁니다. 그 다음 얘는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타스 한 코코라고 애워요. 저는요. 쓰긴 해야 되는데 이거를 애우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외워야 되냐?
연필 한 타스하고 한 코코라고 저는 외웠어요. 한 타스 한 코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를 외워서 이제 문제 푸셔야 되니까요. 그럼 이 탄젠트 세타가요, 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이렇게 같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상제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식을요, 어떻게 할 거냐,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요. 그리고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요. 그리고 뒤쪽에 사인 세타가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겁니다. 분모와 분자예요. 이 코사인 세타를 곱해가지고요, 번분수를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요. 그 다음 여기는요,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인 다 하나씩 가지고 있네요. 하나 지우겠습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 여기까지 정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요. 그 다음은요, 얘를요, 누구랑 같이 계산을 할 거예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앞에 거 정리하니까요. 얘를 얘랑 같이 계산을 한답니다. 사인 세타분의 1하고 같이 계산을 한대요. 얘를요. 제가요, 이 두 개를요, 통분을 할게요. 얘를 통분을 하시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 사인 세타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얘랑 얘랑 만날 거니까요. 그리고 빼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얘를요,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노란색 부분이요. 코사인이죠. 얘를 코사인으로 바꿀 거예요. 제곱관계를 이용해서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를요. 그러면 여기 빼기 1 들어가고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코사인 세타로 묶어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로 묶어버리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묶여요. 이게 분자입니다. 얘가 분자예요. 분모는 누구냐? 분모는 얘죠.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입니다. 분모는요. 지우겠습니다.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와 여기 있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살아남는 거는요, 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요, 얘를요, 코탄젠트 세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걸 간단히 하면요, 코탄젠트 세타가 나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 거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탄젠트요. 탄젠트가요, 사인이나 코사인하고 섞여 있어요. 그러면요, 누굴 이용하는 거냐? 상제관계 이용해서요. 이거를요, 요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탄젠트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얘를 바꿔서 정리를 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곱관계 다시 이용한 거고요. 문자 통일하려고요. 코사인으로 한 문자로 가려고요. 그래서 제곱관계를 이용해서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 플러스 2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요,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앞에 거서부터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여기 나와 있는 얘 있죠? 이것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얘요. 이것도 계속 이용할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이 사인 세타하고요,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주어진 식을 제곱할 겁니다. 주어진 식을 제곱할게요. 제곱하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나옵니다. 얘가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값 있죠?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뭘로 볼 수 있냐? 1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가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누구냐? 요렇게 해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은요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암기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요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전체를 제곱하겠습니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얘는요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동일한 원리에 의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암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얘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은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입니다. 얘가요. 분모가요. 분자 인수분해 되죠?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합차 공식으로요. 그 다음 코사인 세타 그리고 플러스 사인 세타요. 하나씩 지울 수 있어요. 하나씩 지워주시면요 여기가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누가 나오게 되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나옵니다. 얘를 정리하니까요. 앞에 거요. 뒤에 거 정리하겠습니다. 뒤에 거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나왔습니다. 탄젠트가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이 나온 문제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정리를 하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상제관계를 이용해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꿉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꿉니다.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다 곱할게요. 그러면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돼요. 그리고 여기는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요 이 값에서 이 값을 빼라는 문제죠. 빼라는 문제죠. 얘를요 빼라는 문제니까 그 결과값은 얼마가 나오냐? 0이 나오겠네요. 왜냐? 똑같은 모양이니까요. 똑같은 모양이니까 0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탄젠트가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섞여있는 문제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서 문제 풀어달라는 겁니다. 탄젠트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요. 3, 4분면의 각입니다. 3, 4분면의 각이고요. 코사인 세타의 값 가르쳐줬습니다. 이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나온다고 가르쳐줬냐면요 마이너스 13분의 5라고 가르쳐줬습니다. 5 누구를 구하는 거냐면요 코시컨트요. 코시컨트 세타 그리고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접근해 보겠습니다. 삼각함수 문제 직각삼각형 그립니다. 삼각비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여기의 길이 얼마예요? 13입니다. 여기의 길이가 5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요 여기는 12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3, 4분면이라고 했습니다. 올, 산, 탄젠트만 풀었습니다. 탄젠트만 플러스가 나타나야 돼요. 얘 보겠습니다. 코시컨트요. 코가 있죠? 코가 없는 거 역수한 거예요. 사인 세타분의 1입니다. 사인 세타분의 1이에요. 사인 세타는요 13분의 12죠. 그러니까 13분의 12의 역수 처리가 된 거예요. 12분의 13 그리고 부호는 마이너스를 따라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탄젠트요. 탄젠트는 5분의 12죠. 5분의 12요. 플러스 나타납니다. 5분의 12가 되고요. 약분 처리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이너스 13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쉬운 문제입니다.
다음을 이용해가지고요, 코사인 세타의 값을 잡아달랍니다. 지금 현재 이 식이요, 탄젠트만 나왔죠? 그냥 이 상태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걸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꿀 필요 없습니다. 얘만 나왔으니까요.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섞여 있을 때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1 플러스 탄젠트 세타요. 2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이 통째로 얘랑 곱하면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옵니다. 이 통째로 1하고 곱한 거예요. 이 통째로 얘랑 곱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서로 주고받겠습니다. 얘 넘기겠습니다. 플러스로 넘어가서요, 3 마이너스 루트 3 탄젠트 세타로 이렇게 묶입니다. 얘가요. 1이 넘어옵니다. 1 넘어오면서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탄젠트 세타 구하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요,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얼마냐? 1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분모가요, 루트 3으로 묶이면서요, 루트 3으로 묶이면서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 나타납니다. 분모와 분자가 지워지면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탄젠트 세타의 값 잡아냈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직각삼각형 하나 그립니다. 부호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보정하시면 되니까요. 여기가 루트 3이고요. 여기가 얼마냐? 1입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2가 되는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돼요.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몇 사분면이라고 그랬냐? 2사분면이라고 그랬어요. 2사분면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를 띄어야 되는 거고요. 얘는요. 2사분면이니까. 사인만 플러스가 나타나야 돼요. 사인만 플러스요. 다음 보겠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할게요. 이 코사인하고요, 누가 같이 등장을 했어요? 얘가 같이 등장을 했어요. 탄젠트 제곱 세타가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요, 문자가 지금 두 개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이걸 뭐 x라고 보면 얘가 y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얘를 정리를 할 거예요. 누구로 정리할 거냐? 연필 한 타스를 이용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연필 한 타스요. 연필 한 타스 시컨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시컨트 제곱 세타로 바꿨냐? 시컨트 제곱 세타가요,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기 때문에요. 얘가요. 이게 코 없잖아요. 코가 있는 걸 역수치한 거예요. 양변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곱합니다. 코사인 세제곱 세타는 1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방정식 문제 푸실 때 x제곱이 1입니다. 오메가 배우셨을 때요. 그럼 여기서 x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1이 된다. 요거와 누가 나오게 되냐? 두 허근이 나옵니다. 이 방정식을 푸시면요. 근데 이 삼각함수 값은요, 0,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에 존재하는 실수값이에요. 실수값. 그렇기 때문에 이 코사인은요, 코사인은 절대 허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요. 얘는 누구로 볼 수 있냐? 코사인 세타는 무조건 1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요. 허수가 아니에요. 코사인은요. 삼각함수의 값은 실수값입니다. 실수값이요. 좌표 평면 위에서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좌표축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1, 1,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요, 얼마냐? 3이 됩니다. 이제 공식이 한 번 안 외워질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씩 외워나가셔야 돼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요. 잠깐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코사인 세타는요, 1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사인 제곱 세타예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이 있으니까, 아니 코사인이 탄젠트하고 탄젠트가 코사인하고 같이 있으니까 상제 관계를 이용한 거예요. 상제 관계. 양변에다가요 코사인 제곱 세타 곱해볼까요? 이렇게 되죠. 코사인 제곱 세타를 양변에 곱했어요. 얼마예요? 1이 나와요. 똑같이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요. 이게 더 쉽나요? 사인 탄젠트 세타가 보이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꾼 거예요. 이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섞여 있을 때요. 그때는 상제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탄젠트 혼자 있을 때 그냥 탄젠트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탄젠트가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같이 문제에서 등장을 한다. 그거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꿔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그냥 시컨트 코사인 제곱으로 전 넘어간 거고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편한 거 이용하시면 돼요. 편한 거요. 보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했더니 5분의 3입니다. 이걸 이용해서요, 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잡아달랍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한 형태가 있습니다. 더한 형태가 있는데요. 언제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여기에 개수가 1이에요. 여기에 개수가 1이에요. x 앞에 있는 개수하고요, y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개수가 똑같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제곱해달라는 거예요. 제곱이요. 제곱을 하게 되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a제곱 사인제곱 세타, 이 a제곱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요. 그 다음에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k제곱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만약에 개수가 똑같은 상태라면요, 이런 식으로 묶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상수 처리할 수 있어요. a제곱으로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가 더해진 형태가 있잖아요.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양변 제곱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에 개수가 다르다? 그러면 한쪽으로 넘겨달라는 거예요. 개수가 다르면 한쪽으로 넘깁니다.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개수가 달라요. 이렇게요. A,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그리고 B, 코사인 세타 이꼴 K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A 값하고 B 값이 만약에 다르잖아요. 한쪽을 이렇게 넘겨달라는 거예요. 이때는요. 한쪽을 넘겨가지고요, 이렇게 식을 해가지고요, A 사인 제곱 세타, 아니 사인 세타는 K-B 코사인 세타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변 제곱을 해달라는 거예요. 양변 제곱하시면 얘가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문자로 나와 있어서 이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요, 얘가 X제곱 이런 식으로요, K제곱 마이너스 2KB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가 B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요, A제곱, 얘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어요. 얘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요. 그러면 다 코사인으로 정리가 돼요. 다 코사인으로 정리가 돼요. 이때는요, 제곱을 하시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물어보는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개수가 똑같냐? 그냥 이 상태에서 제곱해달라는 거예요. 개수가 다르잖아요. 하나 넘긴 상태에서 제곱해서 풀어달라는 거예요. 개수가 다르면요. 지금은 이게 문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잡해 보이는 거지, 막상 숫자가 나오면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고요. 그러면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곱합니다, 얘요. 제곱하면요, 사인 제곱 세타. 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요.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리고 25분의 9가 나옵니다. 25분의 9가 나옵니다. 식을 정리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좀만 지우겠습니다. 얘하고요, 얘가 만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요. 이제 이렇게 안 쓰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요. 25분의 9입니다. 그러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주시면 돼요. 얘가 이렇게 넘어오겠죠? 넘어오면요, 얼마가 되냐면요, 25분의 마이너스 16이 되니까 마이너스 16에다가 2분의 1 또 뺄 거니까요, 2분의 1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8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신 게요. 또다시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값 모르니까요, 이 값을요, K라고 놓겠습니다. 주어진 식을요, 또 제곱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제곱하시면요, 1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가 K제곱이 됩니다. 제곱하면요. 얘 알고 있죠? 대입하겠습니다. 1 플러스 25분의 16이 됩니다. 이게 K제곱입니다. K제곱은요, 25분의 41이 됩니다. 따라서 K의 값은요, 따라서 K의 값은 얼마가 나오냐? 뿔마 5분의 루트 41이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다 답으로 인정하지는 않을 거고요. 얘가 플러스입니다. 이사분면이니까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K값은 양수가 나와야 됩니다. K값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계속 똑같습니다. 양변 제곱하라는 뜻입니다. 양변 제곱해서 문제를 접근하라는 뜻이에요. 바로 제곱하겠습니다.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제 번거로우니까요. SC라고만 붙이겠습니다. 얘가 얼마가 되냐? 4분의 1이 됩니다. 넘겨서 정리합니다. 2 사코가요.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사코는요,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사인, 코사인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3입니다. 인수분해 하겠습니다. 사인, 코사인, 사인 제곱, 사코, 코사인 제곱이 들어갑니다. 문제에서 2분의 1이라고 가르쳐 줬어요. 얘는요,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 더하면 1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분의 3이 들어가니까 플러스로 돌려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요 8분의 11이 됩니다. 그래서요 16분의 11이라는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16분의 11이 됩니다. 얘는요. 보시면 됩니다. 한 잔 5문제만 더 풀면 돼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의 값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요, 이걸 이용해서 사인 4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4제곱 세타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일단 제곱할 생각 하셔야 됩니다. 1 마이너스 2 사코요. 얘가 9분의 1이 됩니다.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얘 넘기고요. 2 사코요. 얘 넘기시면요, 9분의 8이 됩니다. 사인 코사인을 곱한 값은요 9분의 4가 되는 거고요. 사인 코사인을 곱한 결과값은 9분의 4가 됩니다. 인수분해 들어갑니다.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요. 그리고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입니다. 어디요? 이거? 제곱 사인 제곱. 예, 1로 계산됩니다. 얘가. 그러면 얘가요 1이기 때문에요 여기를요 요렇게까지는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또 됩니다. 사인 세타, 그리고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앞에 값은 알고 있어요. 3분의 1 된다는 거. 이거 뒤에 값을 모르겠네요. 뒤에 값을요, 다시 한번 뭐라고 볼 거냐? t라고 놓겠습니다. 얘를요. 뒤에 값을 모르니까요. 그럼 얘를 제곱하시면 1 플러스 2 사코가 됩니다. 얘가 t제곱이에요. 뒤에 거 t값을 잡아야 되니까요. 근데 사코 구해보니까 9분의 4였어요. 여기다 9분의 8 집어넣을 거고요. 그러면 t제곱은요, 9분의 17이 됩니다. 9분의 17. 그러면 t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t는요, 뿔마 3분의 루트 17로 볼 수 있죠. 얘를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사인하고 코사인을 더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를 곱했더니 9분의 4가 나왔어요. 같은 부호를 띈다는 거예요. 같은 부호요. 4분면 안 나왔죠. 4분면을 가르쳐줬구나. 1사분면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버릴게요. 그럼 문제 끝났네요. 얘가 얼마? 3분의 1. 얘가 3분의 루트 17. 그래서 9분의 루트 17이 나옵니다. 9분의 루트 17이요. 사인 x, 코사인 x요. 5분의 1입니다. 탄젠트 x의 값을 구해달랍니다. 탄젠트 x요. 탄젠트 x요. 일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 거냐? 당연히 제곱 생각하시겠죠? 이 상태에서요. 제곱을 해가지고요, 제가 이 사인 x, 코사인 x를 잡아냈어요. 얘가 얼마냐? 25분의 1이라는 걸 잡아냈습니다. 탄젠트 x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식을 제곱해서 2차 식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쓸게요. 여기다 대입할게요. 얘가 1차식이고 얘가 2차식이거든요. 2차식이요. 이렇게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이 사인 x요. 5분의 1 마이너스 사인 x요. 그리고 여기를 25분의 1로 보겠습니다. 대입을 한번 해봤어요. 1차식을 2차식이에요. 양변에다 얼마 곱할 거냐면 25 곱할게요. 25요. 25 곱하시면 여기 25 곱하시면 얘 25 되죠. 25 곱할 건데 얘가 5 가져가고 얘가 5 가져갈게요. 이것 때문에요. 25에서 5를 얘한테 줄게요. 그 다음에 5는 얘한테 줄 거고요.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 정리하겠습니다. 5분의 1 마이너스 사인 x. 식 정리할게요. 얘 25죠. 10 사인 x죠. 마이너스 얘가요 50 사인 제곱 x죠. 얘가 1입니다. 다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50 사인 x제곱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0 사인 x요. 마이너스 24 이꼴 0입니다. 조금만 더 약분해 볼게요. 얘 2로 약분하겠습니다. 25 사인 제곱 x 마이너스 5 사인 x 마이너스 12 이꼴 0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5 사인 x 5 사인 x요. 4 3 마이너스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사인 x는요, 사인 x는 5분의 4라는 값 또는 누가 나오게 되냐? 마이너스 5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문제에서요, 얘가요,
몇 사분면의 각이라고 그랬냐면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라고 그랬거든요.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요. 그러면 올 사인 플러스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인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답은 버릴 거고요. 모두 플러스가 나타나야 되니까요. 그러면 탄젠트의 값 구해야 되니까 나는 몇 사분면인지는 몰라요. 1사분면 아니면 2사분면이 되겠죠. 그러면 직각삼각형 이렇게 그릴게요. 직각삼각형 그렸어요. 그리고요, 여기를 얼마로 볼 거냐? 여기를 5로 보겠죠? 여기를 4로 보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여기는 3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탄젠트 세타를 구하니까 이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가 나왔어요. 3분의 4. 근데 지금 현재 이게 몇 사분면인지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분면은 알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사분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 사인이 5분의 4가 나왔어요. 코사인하고 더해서 5분의 1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사인은 플러스지만 코사인이 마이너스예요. 몇 사분면? 2사분면이란 얘기예요. 얘는요. 그러니까 탄젠트는 당연히 마이너스 부호를 띄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의 답은요, 3분의 4가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삼각함수가 나왔는데 이 삼각함수가 누구로 존재하는 거냐? 근으로 존재합니다. 이 방정식의 두 근은 얼마라고 했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습니다.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요.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두 근이 나왔다. 근각에서의 관계.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요. 이거는 얼마? 3분의 2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요. 3분의 K요.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모양이 보인다. 제곱 들어가셔야죠. 제곱이요. 제곱 들어가면요. 1 플러스 2 사코는 9분의 4가 됩니다. 넘기겠습니다. 2 사코는요. 마이너스 9분의 5가 되고요. 사코의 값은요. 사인하고 코사인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 18분의 5가 나오면 됩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18분의 5라는 겁니다. 양변에 3을 곱해가지고 K값 잡겠습니다. 3 곱하시면요. 마이너스 6분의 5라는 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그냥 근각에서의 관계로 그냥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얘는요. 세타요. 그 다음 플러스 탄젠트 세타입니다. 1입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꼴 0입니다. 이 방정식의 한 근을 가르쳐줬습니다. 두 개가 아니라요. 하나를 가르쳐줬어요. 1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지금 몇 차 방정식이냐? 얘가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요. 2차 방정식이 하나의 근을 가르쳐줬어요. 보통 하나의 근 가르쳐줬을 때 여기에 대입해서 문제를 풉니다. 보통은요. 대입해서 식을 정리를 해요. 근데 루트 형태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풀기가 조금 까다롭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하나의 근을요. 1 플러스 루트 2라고 볼 거고 또 다른 근을 알파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알파만 잡으면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근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요. 얘랑 이렇게 곱할 거예요. 여기 알고 있으니까요.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겁니다. 두 근의 곱이요. 그럼 알파를 뭐라고 볼 수 있냐? 루트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유리화 하겠습니다. 유리화 하시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2 마이너스 1이 들어가서요. 유리화 결과는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얘가 얼마라는 겁니까? 탄젠트 세타 두 근의 합이죠. 얘가요. 얘가 두 근의 합이에요. 탄젠트 세타분의 1이 두 근의 합이에요. 두 근의 합. 얘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더할 거예요.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 2가 나오면 되는 거죠. 두 근의 합이요. 양변의 탄젠트 곱해서 식 정리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2 탄젠트 세타가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1 이꼴 0이 됩니다. 식 정리합니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제곱 이꼴 0입니다. 탄젠트 세타의 값은요. 1 나오네요. 탄젠트 세타의 값은 1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요.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직각삼각형 그립니다. 1 나와야 되니까 1 나오고 얘가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가 돼요. 내가 구하고 싶은 건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야 돼요. 근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직 부호 결정을 안 했거든요. 부호 결정을요. 근데 탄젠트가 플러스죠. 탄젠트가 플러스면 이게 둘 다 마이너스가 되든가 아니면 둘 다 플러스면 돼요. 얘가 1사분면이면 둘 다 플러스 되니까요. 근데 어차피 같은 부호를 띈다는 거예요, 얘는요. 탄젠트만 플러스니까요. 그럼 얘는요, 얼마라고 볼 수 있냐? 2분의 1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뿔마 2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얘는요. 이 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두근이요. 하나가 사인 세타, 하나가 코사인 세타랍니다.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값 잡아내 보겠습니다. 두근의 합 얼마? 0이요. 두근의 곱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제가 잡아야 되는 건요, 이 탄젠트 세타의 값만 잡으시면 문제는 끝나겠네요. 이렇게 들어갈게요. 대입할게요, 그냥요. 여기다가요. 대입하시면요, 얘가 얼마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는요, 얼마가 되냐면요, 2분의 1이 되고요. 사인 세타는요, 얼마가 돼요? 사인 세타는요,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 부호는 모릅니다. 지금 현재요, 뿔마가 다 될 수 있어요. 뿔마 2분의 1이 됩니다. 부호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사인이 플러스면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부호가 달라요. 사인하고 코사인은요. 사인하고 코사인이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게요. 사인하고 코사인의 부호가 달라요. 사인하고 코사인의 부호가 다른데, 사인하고 코사인의 부호가 다르려면 얘가 2사분면인지 4사분면인지는 몰라요. 2사분면의 각인지 4사분면의 각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탄젠트는 무조건 마이너스예요. 탄젠트는요. 사인이 플러스인지 코사인이 플러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탄젠트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 그려요. 사인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루트 2고요. 여기가 얼마? 1이고요. 여기가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탄젠트 세타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여기는요. 그러면 누구와 누구를 근으로 한다고 그랬냐? 탄젠트 세타와 탄젠트 세타분의 1을 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 되는 거고,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x 플러스 1 = 0이 됩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실 수 있죠. 두 개 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고요. 조금 난이도는 있습니다. 여기가요. 다른